네. 자, 봅시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해요, 이거? 해야죠, 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2차 부동식. 즐거워. 즐거워. 아, 난 힘들다. 나 오늘 오늘 모의고사 풀어볼 거야. 자꾸 이게 핑계대면은 우리 저번에 했던 얘기는 다 물거품인가?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꾸 애들 말하는 거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화장실 들어갔을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꾸. 표정 풀어. 빵끝. 또 열심히 또 해하고 나야지.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또 좋은 일이 있겠지. 별로야? 아, 근데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진도 못 끝내고. 이거 어디다? 쌤, 여기 실전 여기도 해야 돼. 아, 그거 안 한다니까? 그냥 그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숙제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 그치? 그니까. 거기까지 안 한다고. 그래도 별로야? 아니요, 저 파우더 잃어먹어가지고. 어? 파우더 아, 파우더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 있어? 또 샀어요. 가소비. 뭐, 가섭이가 잊어버려서 살 수 있지. 근데 새 거를 잃어버렸어요. 가섭이는 아니고 그냥 잃어버려서 살 수 있지. 근데 있는데 또 산 건 아니고. 그게 가섭이고. 찾으면 어떡해요? 찾으면 뭐, 나중에 좀 덜 쓰는 거지, 뭐. 돈을. 어떻게 샀어요? 원플러스라서. 아,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면 뭐 가섭이 아니고, 그건 땡큐. 럭키비키. 자, 2차 부동식 봅시다.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은 뭘까요? 일단, 뭐, 똑같이 가야지, 뭐. 2차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식이 2차 부동식이겠지, 뭐.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수직선에서 생각했었다고. 그치? 수직선에서.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네가 뭐가 되는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 크다 작다는 우리가 이거를 좀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건데 이 그래프가 직선일 거 아니야. 그치? 걔네가 x축과 만나는 그 점이 현재 얘네가 0 되는 x값일 거라고. 맞아요? 그럼 그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우리가 해의 해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y는 0이라는 직선의 그 위치 관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좌표 평면에서는 현재 얘 y값과 얘 y의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y 값은 우리가 y축을 기점으로 올라갈수록 큰 거고 내려갈수록 작은 건 거야. 그치?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언제? y는 0보다. y는 0은 무슨 직선이야? x축.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가 여기에는 x값부터 여기에는 x값 전부 다. 그때 y값들이 전부 다 양수니까. 오케이? 요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가야 돼.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범위. 그때의 x의 범위가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거야. 다시. 자, 우리 요 방법을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안 했으니까 요 내용이 좀 넘어갔을 건데,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네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런 거.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요 방정식에 대한 해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 얘네는 그릴 줄 알잖아, 그치? 이차함수, 포물선. 그때 y는 0은 x축, 그쵸? 그때 우리 얘를 가지고 뭘 한다 했어? x절편이라 하면서 얘네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지. 맞아? 중3 때 했던 내용들, 그치? 그게 여기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교점의 x좌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자, 부등식의 실근 또는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똑같아. 두 그래프의 뭘 찾는 거야? 위치 관계. 를 만족하는 무슨 범위? x의 범위가 부등식에선 실근인 거야. 다시 말하면 2차 부등식 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한번 봐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에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크다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얘보다 크다니까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다음 부등식을 푸는 해계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얘 그렸는데 여기 x축과 만나는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랑 얼마야? 2차 방정식이니까. 얼마랑 얼마니? 마이너스 1이랑 3인 거지 지금. 맞아요? 2차 방정식.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어디 갔어? y는 0. 즉 얘가 x축인 거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요 그래프의 무슨 범위? x의 범위를 찾고자 하는 게 2차 부등식이라고. 그 이쪽에 있는 x는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이 다 되겠네.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이 다 되겠네. 해서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2차 부등식이야. 돼요? 은혜 표정 보니까 뭔 개소린가.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 다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 근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4래요. 요 그래프는 y는 fx라 합시다. 그때 fx가 0보다 큰 x의 값을 또는 x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얘기야.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더 위쪽에 있는 거 찾아라는 얘기인 거야. 어떤 거보다? 얘보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는 x축이라고. y는 0. 얘보다 위쪽에 있는 게 어디니? 여기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그치? 이때 뭘 찾는 거? x의 범위를 찾는 거. 근데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x 값들인 거잖아. 그때 함수 값들이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해돼요? 주민이 안 됐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가 위이잖아, 지금. 그치?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그때 x의 값들을 다 구해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x를 다 못 쓰니까 우리는 특별히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부터 4보다 작은 수들이 전부 다 그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다 하나? 요거만 알면 돼. 그럼 끝이야. 2차 부등식은 기본적인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다시 일단 중요한 거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방정식, 부등식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저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가 2차 식이 있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일 거잖아. 그치? 그때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모르니까 일단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해석을 좀 해보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또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어때야 된다고? 위에 있거나 만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게 2차 부등식의 해석이라고. 근데 현재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인 거고 그 x축보다 어떤 거?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그러한 x값의 범위. 됐어? 그럼 그러한 x값은 위쪽에 있을 때는 그 알파보다 어때야 돼? x값들이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돼. 그치?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만나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알파까지. 또는 여기서는 모든 x값들이 전부 다 베타보다 어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베타보다 커.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다. 물론 만나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베타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뭐야? x축보다 어디? 아래에 있는 x의 범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요 범위. 근데 그 x는 알파보다는 어때? 전부 다 커. 뭐보다 작아? 베타보다는 작네.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서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걸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가 편해져.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기본적인 2차 부등식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0보다 크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나오는 그 경계점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값들은 항상 어떤 값인 거야?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와 베타일 거라고. 그쵸? 그래서 그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쪽 값. 양쪽.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라고 기억해두면 돼. 다시 0보다 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양쪽 값.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사이 값. 단 이때 a의 범위는 양수일 때. 그럼 웃을 때 어떻게 될까? 웃을 땐 그 대소관계가 좀 반대로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대로 계산하거나 또는 우리가 반대로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헷갈려.
그럼 우리 부등식 성질 이용하면 되잖아. 양변에 뭐 해주면 돼? 우린 양수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때 0보다 부동산 바뀌면서 크다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인수분해 해보니 그 경계점 x값들은 얼마? 마이너스 1과 3일 거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슨 값? 양쪽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x는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면 2차 부등식 끝.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됐어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돼. 0보다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 이게 아까 우리 절대값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이랑 2차 부등식은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하거든.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이런 문제 있다 칩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다음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렇게 해가 나왔어. 그럼 보통은 책에 나와 있는 풀이들은 해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식을 세우거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는 사이값인 거니까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사이값이니까 작아야 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전개해서 a랑 b 찾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값은 항상 어디라고? 얘네를 만족하는 x값 이럴 거라고. 경계점이. 그치? 방정식 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해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는 거야. 우리 방정식에 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뭐 이용할 거니? 잠깐만, 여기서 공통사 원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앞에 다 했어? 주민이 다 했나? 앞에 안 했어? 그 주민이 빼고는 다 했나? 서영아? 근 나왔잖아. 개수 구할 거잖아. 요거 이용하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 그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처럼 운영 풀면 돼. 그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러면 은혜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요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방정식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a분의 c.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 문제 풀기 편해져요. 알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시고요. 모르겠으면 책에 적어놓고. 알겠어?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쪽을 복습을 아직 안 됐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 다 전호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리 137페이지 쭉 넘어가서 대표 유형으로 문제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니? 자, 1000번부터 보시면요. 얘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프 보고 문제 풀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fx의 그래프. 얘네는 현재 1과 3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가 3이 아니네. g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기 만나는 교점이 2, 만나는 교점이 3, 그리고 여기가 4. 얘가 gx. 이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가 gx보다 큰 x값의 범위는 됐나요? 자, 우리 부등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부등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두 그래프의 y는 fx와 y는 gx의 위치 관계. 얘가 더 위에 있는 무슨 관계? x의 범위. 됐어? 근데 현재 fx는 자, 요 연두색 그래프 이게 fx. 그 다음 gx는 이 보라색 그래프. 그 연두색이랑 보라색이랑 비교했을 때 연두색이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디냐? 자, 이쪽부터 봅시다. 이쪽은 쭉 봤을 때 연두색이 위에 있니? 보라색이 위에 있니? 보라색이 원래 이렇게 쭉 이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에 x값을 봤을 때 연두색이 위에 있니? 보라색이 위에 있니? 연두색이 위에 있지? 지금 그러한 x의 범위를 찾아달라고. 마찬가지, 그럼 그 범위의 경계점은 방정식을 기준으로. 즉,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범위가 정해질 거다. 결국엔 그 x가 2와 3을 기준으로 달라질 건데 2보다 조금 더 커지면 연두색이 커, 보라색이 커? 연두색이 위에 있어, 보라색이 위에 있어? 봐봐. 2보다 조금 더 크면 연두색과 보라색 부분은 연두색이 조금 더 위에 있잖아, 그치? 즉 연두색이 우리가 더 큰 값을 찾고 싶은 거라. 연두색이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연두색이 위에 있겠네? 이해되니? 다은이. 2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연두색이 위에 있겠네? 맞아, 은혜야? 근데 여기 2와 3 사이에 있을 때는 보라색이 위에 있어? 연두색이 위에 있어? 보라색이 위에 있지, 그치? 이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x가 아니라고. 다시 교점 3을 지나면 연두색이 위에 있어? 보라색이 위에 있어? 연두색이 더 위에 있어, 그치? 이러한 범위가 3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쉽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애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 우리 계산한 거 없잖아, 그치? 아, 여기 기준으로 만나는 점 기준으로 어디가 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판단만 하나면 된단 말이야. 요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뒤쪽에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는 거 알겠죠? 그래프 부등식은? 그 다음에 1003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얘네가 0보다 커요. 다음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대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알파 빼기 베타 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네. 다시 말하면 그냥 부등식 해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거 뭐 해주면 돼? 해 구해. 인수분해 가능.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그쵸? 그 경계점은 x가 몇일 때랑 몇이야? x가 마이너스 5일 때랑 3일 거라고, 그치? 근데 0보다 크다 그랬네. 그러면 양쪽 값 사이 값 0보다 크면 이게 봐. 이게 진짜 폼을 써. 크면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 그 0보다 크니까 얘보다 작고 얘보다는 크고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지. 흔히 보통 어떻게 말하면은 요 기준으로 해서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 큰 작작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해. 별로야? 알겠죠? 괜찮아? 이거는 꼭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돼. 2차 부등식 푸는 거. 알겠죠? 따라서 베타가 3, 알파가 마이너스 5 빼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물론 얘네도 지금은 인수분해 되니까 구하기 쉽거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어쨌든 그 경계점은 2차 방정식의 근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근의 공식 써야지. 알겠죠? 근데 나중에 누가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기 시작하면은 두 근의 차에 대한 근계수도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르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008번. 오늘 그래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유형 3번까지만.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좀 해보시고 그냥 오늘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고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알겠죠? 오늘 이해하고 가야지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자,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다음 부등식의 해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a와 b의 차를 구해라.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는 어떤 의미? 얘네가 여기 되는 방정식의 해가 요놈과 요놈이라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할 거는 근거 계수한 게 근 두 개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따라서 a 얼마요? 마이너스 2니까 4. b 얼마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오케이? 이게 가장 쉬운 풀이. 쉽다고 보면 개념인 거죠, 어차피.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알겠죠? 굳이, 아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부지런히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 내용들이니까 오늘 연습해 보시고, 오케이?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돼요.